여러분은 살면서 이유 없이 끌리거나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인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는 전생의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또 누군가는 슬픔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인과 연이라는 이중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내면의 원인과 외부의 조건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마주친 사람조차도 어쩌면 필연에 가까운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신의 섭리나 전생의 인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나 동양의 옛 설화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요. 스스로 피하려 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관계,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예고된 듯한 만남, 그런 이야기는 곧 우리 삶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불편한 관계,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갈등은 때로 우리 내면에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런 인연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왜 내게 일어난 것일까? 그 질문에서부터 철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인간의 감정과 선택,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이야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내면의 신호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을 바꾸는 깨달음까지.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 느끼는 감정들마저도 이미 오래전 어딘가에서 시작된 인과의 사슬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슬을 업이라 부릅니다. 업이란 단지 과거의 죄나 벌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맺는 열매이며 내가 던진 말과 생각, 행동이 되돌아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전생의 업에 이끌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쓰고 있는 걸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철학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건 없는 인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도 그저 주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내면이, 나의 과거가,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모두 작용하여 만들어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조차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인연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악연이 되기도 하고 필연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반복을 멈추기 위한 내면의 성찰을 시작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재의 괴로움을 만들어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연의 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이가 그 열매의 맛을 결정하듯이 지금 우리가 맺는 인연이 언젠가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랑과 갈등을 빚습니다. 왜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은 어쩌면 단순한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 안에 숨겨진 자아의 또 다른 얼굴,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존재의 일부분인 감정, 욕망, 기억,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억눌리고 부정된 채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삶의 어느 순간,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 투영되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억눌러 온 나의 일부를 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연이라 부르는 관계는 어쩌면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일부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주는 불편함과 고통은 바로 그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나에게 깨달음을 요구하며 반복을 설계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게 되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상처, 혹은 억눌린 욕구를 다시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패턴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고통을 통해 내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통합입니다. 억눌렀던 자아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연의 본질을 설화를 통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때로는 우주의 섭리처럼, 때로는 신들의 장난처럼 삶을 엮는 인연은 설화 속에서 거대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가 저지르려 애써 피한 바로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전생과 같은 과거의 영향 속에서 이미 그의 삶은 촘촘히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비극은 단지 우연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필연처럼 다가옵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비슷한 맥락이 등장합니다. 라그나로크, 즉 신들의 황혼이라 불리는 예언된 종말은 아무리 신들이 막으려 해도 결국 다가오고야 맙니다. 이처럼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인연은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동양의 옛 설화 또한 그러한 신념을 품고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은 아주 사소한 접촉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로맨틱한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괴로움과 갈등마저도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오게 합니다. 이러한 설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주제들을 일깨우고 우리가 간과했던 관계의 의미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인연은 마치 신화 속 영웅이 거쳐야 할 시련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인연조차도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다가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며 인간이 살아가는 구조 속 인연의 깊이를 탐색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관계의 단면은 오래전 신화와 전설에서 이미 그려진 인간사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관계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며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악연이란 바로 이런 관계를 말하지요. 하지만 그 악연조차도 전생에 엿보이거나 혹은 반복되는 심리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심리학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고요. 그 시작은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지,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순간들에서 벗어나 조금씩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역시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불쑥 치솟는 분노나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관계의 갈등도 새로운 방식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비난과 평가 대신 관찰과 느낌, 요구를 담은 언어는 상대방을 방어적이지 않게 만들고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언어의 힘은 비폭력 대화라는 심리학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애착 이론은 우리가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애착의 차이는 단순히 유년기의 경험을 넘어 현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해석하고 대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악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는 용기일 수도 있고 단단한 나로 남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감정, 기억,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라지만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은 때로 깊은 밤처럼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고통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조차도 그리움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끊겠다며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인연을 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고독 속에서 관계를 되새기며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천천히 되짚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들키기 싫어 거리두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독은 그런 방어조차 사라진 채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내 삶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고독은 우리가 미뤄두었던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대부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치유되지 못한 채 내면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던 것들이지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상처받고 또 관계를 통해 치유받습니다. 그렇기에 고독이란 관계를 단절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가장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독은 악연조차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사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이며 그 관계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나를 인연의 중심에 다시 세웁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과 질문, 고뇌 끝에서 피어난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우연히 스친 사람도 필연으로 남고 오랜 인연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일까? 인연일까? 아니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필연일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아무리 뜻깊은 인연도 내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고, 아무리 짧은 만남도 내가 마음을 다해 기억하면 오래도록 남는 필연이 됩니다. 결국 인연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운명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운명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요. 악연도 필연도 결국은 내가 만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현재의 선택과 태도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어떤 거울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연은 그렇게 내가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을 쓰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며 때론 과거의 인연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을 선택하고 그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해 가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인연이라는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니 어떤 인연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